특별히 불교 철학이나 어떤 동양 사상을 작업에 접목해야겠다 이런 거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생활 속에서 선을 하시는데 그 간화선에서 말하는 회광반조라는 그 화두를 저한테도 자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돌려서 회광, 반조, 자기를 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광, 빛은 즉 시선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는 남을 보는 시선을 돌려서 자기를 보라.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현재의 나를 보라는 그런 말인데, 제가 그거를 뭐 참선으로 하려고 시도도 사실 별로 안 해봤지만, 제가 그냥 평소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과 이 제가 그리는 이 물리적인 드로잉 테이블의 세팅이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두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유리 위에 올려놓고 빛을 통해서, 빛을 뒤에서 이렇게 쏴서 빛을 돌려서 저한테로 이 대상이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해서 제 머리랑 제 손이 각성돼서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천천히 어떤 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지점을 계속 제가 찾아가면서 천천히 이제 번져나가듯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저는 이제 만다라나 어떤 규칙적인 그런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 되게 패턴이 없거든요, 은근히. 그리고 그림마다 조금씩 또 계속 달라지고. 그래서 되게 어떤 정해진 밑그림이 없고, 그때그때 저를 길어 올려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회광반조라는 그 참선의 태도를 제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작업의 태도로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차원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도 하고 있고 하긴 한데요.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큰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작업 자체가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는, 꿈을 적어보는 행위에서 시작한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영향과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익숙한 방향으로 접근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부가트라는 코스를 들어가서 제가 공부한 그 코스는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굉장히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개념적인 토론이 많아서 저를 되게 다른 차원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는데, 스스로는 디자인을 공부해서 사실 실용적으로 할 줄 아는 게 많아진 거 정도 말고는, 그냥 제가 이렇게 조금 깨끗하고 깔끔한 결과물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떤, 저는 디자인의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미감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특별히 꿈과 기억을 어떻게 분리해 보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꿈도 기억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과 기억이 어떤 병렬의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첫 개인전 때 했던 전시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꿈도 여전히 어떤 꿈은 절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꿈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억의 대상으로서 꿈을 더 처음에 이제 다루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제가 세월호를 다루게 된 것은 저한테도 되게 의미심장한 일이었는데,
저한테도 되게 의외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무의식, 저만의 그 어떤 세계 속을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그 과정을 지나서 어떤 문을 만나서 열어보니까 거기 죽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세상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되게 곧 나를 바라보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결국 내가 어떤 사회의 부분이자 내가 곧 사회라는 거를 되게 뒤늦게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작업, 이제 제가 세월호를 그리는 이 과정에서 깨달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작업에 있어서의 저의 태도가 이제 조금씩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꿈 가지고 작업했던 것 중에 이제 책을 펼치면 순식간에 이미지가 지나가고 텍스트가 남아서 사람들이 계속 책을 펼쳐가면서 이게 뭐지 하고 그거를 추리해보는 그 장치를 넣은 그 드리밍 피스라는 책 작업이 저는 단지 그냥 제가 겪었던 아침에 꿈을 기억하는 과정을 녹여낸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더 깊은 차원의 독자와의 연결을 그 의도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가 겪는 그 경험을 경험케 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추리해가면서 우리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 텍스트에 엄마와 쇼핑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희 엄마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엄마를 생각하고 각자의 엄마와의 쇼핑의 기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큰 의식의 연결을 조금 더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는 제가 어떤 의도로 그린 게 아니라 저의 이 모든 그 과정상에서 나온 결과물이어서 저는 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려놓고 또 그리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연결을 오히려 제가 깨달아가는 차원이 더 컸어요. 책은 뭐랄까 떠날 수 없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계속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큰 자발적 의도가 막 있지는 않은데 작업을 하다 보면 자꾸 책으로 이것이 구현되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막 이렇게 죽이는 편인데 그래서 책은 늘 어떤 기회가 있을까 계속 제 주변에 기웃거리는 존재인 것 같아서 굳이 어떤 이렇게 계획을 안 해도 또 책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또 만들게 될지는.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건 있죠, 당연히. 네. 이번 키아프에는 드로잉 작품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색연필 드로잉 말고도 저의 이런 드로잉이 시작되었던 아주 최초의 드로잉, 흑백 드로잉들도 참여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드로잉 대상이 변해가는 그런 짧지만 과정이 이렇게 좀 흥미롭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거의 여기 있는 이만큼이 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가장 최초의 드로잉이었던 제가 어느 하루의 꿈의 기록을 그렸던 이 마인드풀 다큐먼트 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글자의 모양을 따라가는 그 연필선의 느낌 이런 것들이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다른 글자들을 품게 되고 풍경을 적극적으로 머금게 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의 주변을 보다 생생히 담으려고 색연필을 쓰기 시작하고 보다 구상적인 물체들도 더 많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자가 아닌 저를 압도하는 다른 대상, 저를 한마디로 장악하고 있는 단순하게는 안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래 살았던 집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저를 이제 끌어낸 드로잉을 선보이려고 합니다.